안녕하세요. 오늘 첫 순서로 얘기할 거고,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구암중 졸업하고 단국고 나와서 대학교는 이렇게 3개를 합격을 했어요. 세 학교 전부 다 전형명은 다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부랑 자소서 내고 비교과 평가 받아서 면접 보고 들어가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개나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듣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먼저 생기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처음에 보면은 자기 인적사항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격증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수상 경력이거든요. 수상을 하려면 교내 대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내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여러 가지 대회들인데 저희 학교에서 열렸던 대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 3학년 때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를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상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엄청 많은 대회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10개 넘게 거의 대회를 다 나가서 상은 한 4, 5개 정도밖에 못 탔는데 그렇게 나가줘야 하는 게 대회를 나가봐야지 그게 경험이 되고 상을 받지 않더라도 생기부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그걸 나중에 자소서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을 타건 안 타건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대회는 나갈 수 있는 한 최대로 준비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회들을 보면 왼쪽 줄에 있는 거는 제가 경시대회 써놨고 가운데 있는 건 글쓰기 관련 대회 써놨고 이거는 제가 국어교육과 지망했는데 국어교육과랑은 살짝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대회로 이렇게 3개로 나눠봤는데 일단 경시대회는 다 나갔고 영어 경시대회라고 해서 뭐 영어를 공부하고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자기 실력 가지고 보는 거고 한자 경시대회도 그냥 선생님들이 주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짧게 준비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고 논술 경시대회는 저는 학원에서 논술 수업을 중3 때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한 걸로 대회를 나가면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어 경시대회는 저는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본어든 중국어든 어떻게 선택을 하면 아마 경시대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학과 공부를 할 때 일본어든 중국어든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경시대회까지 나가면 내신도 챙기고 수상 경력도 채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죠? 그래서 경시대회는 공부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학원 수업이나 혹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글쓰기 대회는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글쓰기 대회일 거예요. 그래서 다 쓰기 대회인데 쓰는 종목이 다 다르죠. 그래서 독후감 대회도 있고 토론 대회는 이제 입론서 같은 거를 내야 하는 거니까 글 쓰고 말하고 이런 살짝 인문학적 소양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3 때 뭐 글쓰기를 많이 해본다던가 혹은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준비를 하고 가면은 여기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저는 국어교육과만 다 썼는데 그거랑 상관없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다 나갔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만큼 다방면에 관심이 있고 또 UCC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그러니까 국어 교육 분야에 무슨 영상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어서 자소서에다가 적어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저 하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잖아요. 전국의 고등학생들 중에 국어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들 사이에서 뭔가 저는 이게 특별하고 그들보다 더 관심이 있고 더 노력을 했다. 저는 이런 거에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하니까 이런 다양한 대회를 나가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확대하고 그걸 또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으면 그게 저만의 메리트가 되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거의 대부분 1학년 때 이런 것들이 거의 있고
몇 개는 2학년 때만 나갔던 것들인데 1학년 때는 상을 많이 못 받았지만 나가서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제가 만약에 상을 못 받았으면 뭐 금상 탄 것들은 교지에 실리거나 혹은 학교에 붙여 게시되거나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왜 이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았을까? 선생님들은 이 대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심사 포인트는 뭘까 하는 거를 다 분석을 하면은 2학년 때는 이 대회를 나갔을 때 제가 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잡혀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몇 개 못 받았지만 2학년 때는 나간 모든 대회에서 동상이라도 상을 다 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못 받았다고 끝내지 말고 왜 못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2학년 때 그걸 적용하면은 상을 타는데 그래도 내가 2학년이 됐을 때 1학년들보다는 경험이 있는 거니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은 그렇게 그냥 사라진 대로 살다가 잘하는 사람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그 단점을 메꾸면 충분히 어떻게든 상을 탈 수 있는 것 같고 수상 경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생기부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철저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대회가 주제탐구 대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수상 경력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대회냐면 1년 동안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마지막에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 상을 받는 거는 다른 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이어서 저는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 수업을 듣거나 혹은 학교 방과후 활동, 동아리 방과 활동 이런 것들에서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심화적으로 고민을 했는지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제탐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학교 교육과정에서 탐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이외에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그런 학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심화적으로 탐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남들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지를 뽐낼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교육과 관련된 거를 했고 2학년 때는 국어와 관련된 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나중에 동아리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거를 연구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친구들이랑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탐구하고 제가 친구들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주제탐구 대회 수상을 준비하기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자소서에 쓸 얘기도 준비하고 동아리 경력도 쌓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생기부와 관련된 거를 여러 개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충분히 다방면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중학교 때 관심 있었던 주제여서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고 이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 정혜영 쌤 석사 논문을 이어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주제들은 찾아서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이따가 오실 그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주제탐구 대회가 있는데 저는 이런 학과에 지망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로 하는 게 좋을지 막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되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니까 모르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조언을 얻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탐구 대회 혹은 소논문 대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명칭은 다를 건데 이런 프로젝트 대회나 소논문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학교의 교수님들한테 입학사정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큰 요소이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귀찮겠지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밤 엄청 많이 새고 시험 10일 전까지 대회 준비하고 이러느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낭비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그게 엄청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건 생기부에 아무것도 안 적혀버리고 내가 끝을 낸 것도 없으니까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작을 하셨다면 괴롭겠지만 끝을 꼭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자소서를 쓸 때 1, 2학년 때는 힘들었겠지만 3학년 때 엄청 뿌듯하고 쓸 내용도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거 꼭 공지가 안 되더라도 먼저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공문 찾아보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대회 같은 거는. 그리고 동아리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교내 상설 동아리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학하면 선배들이 엄청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럼 그 동아리들 중에 내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하면 더 좋겠죠. 왜냐면 제가 제 진로와 관련해서 또 쓸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교직 편집반을 지원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글을 많이 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국어 관련된 걸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직 편집반에 들어가게 됐고, 여기선 이제 학교별로 동아리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때만 활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동아리를 하나만 하면은 충분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했던 자율 동아리를 따로 제가 만들어서 했어요. 제가 1학년 때는 자율 동아리 만드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저희 학교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가면 입학하시면 그런 게 잘 돼 있는 학교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셔서 1학년 때부터라도 그것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관심 분야가 없더라도 그런 거 진로 탐색 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걸 만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없으면 그 분야를 찾기 위해서 1학년 때는 진로 탐색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걸 말을 해주면 꼭 정해져 있는 꿈이 없더라도 나중에 대학을 지원할 때 그런 점이 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찮겠지만 꼭 그런 포맷이 만들어져 있으면 꼭 지원을 하셔서 생기부를 좀 알차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2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2학년 때 만든 동아리를 3학년 때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동아리에서 뭐를 했냐면, 제가 2학년 때 주제탐구로 조선시대 독서론을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구하고 그거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였고, 또 국립국어원에서 저는 이제 국어와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으니까 국립국어원이나 혹은 그런 관련 단체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서. 근데 2학년 때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 사랑 동아리를 선발을 한다는 공문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됐고, 지원금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우리말과 한글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 뒤에 보면 게시판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게시판에 엄청 많은 종이가 붙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막상 자세히 안 보시잖아요. 저도 중학생 땐 그랬는데 고등학생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봉사활동도 많이 나와 있고,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지원금을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엄청 좋은 활동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그것까지 일일이 다 공고를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게시판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거 하나 건지면 내가 자소서에 그걸 그만큼 쓸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은 단체들은 보면 봉사활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 단체에서 활동하는 거는 생기부에 원칙적으로 적을 수 없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이 단체 이름으로 봉사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생기부에 내가 이 단체에서 활동했다라는 증거가 남는 거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그런 활동을 했고, 또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니까 이거를 1년 동안 단발적으로 하기보다는 2년 내내 하는 게 조금 더 제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어필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고3 때도 힘들었지만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때 활동을 이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는 교사준비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교대나 혹은 사범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교육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한 다음에 뭐 감상문이나 그런 토론 속기록 이런 것들을 적어서 같이 공유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교사로서 나중에 제가 미래의 교사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친구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3학년 때 2개 자율동아리를 한 사람은 전교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둘 다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들도 엄청
고3 때인데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일단 생기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사람들은 제 생기부가 대학에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대학에 내밀 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기를 최대한 갈고 닦아야지 대학을 입학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제 합격과 탈락을 결정짓는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이 알차게 채우고 또 실속 있는 내용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쉽지는 않아요. 수상 챙기고 동아리 챙기고 막 공문 찾아보고 대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 쉬울 리가 없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3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면은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시간도 다 생기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보거나 자소서를 쓸 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자소서를 쓸 때 다들 무슨 내용을 쓸지 분량을 어떻게 짤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3천자 자소서를 쓸 때도 분량이 너무 넘쳐서 자를 만큼 할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말을 지어내서 분량을 채우는 것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알찬 내용만 추려서 담는 자소서가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활동을 1, 2학년 때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봉사활동을 이렇게 두 단체에서 했어요. 시각장애인복지관 전자책 제작은 제가 엄청 꾸준히 했던 활동,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꾸준히 했던 활동인데 봉사활동을 할 때 물론 학교에서 뭐 교내 청소, 막 무슨 물 절약 포스터 대회 뭐 그런 거 나가면 봉사활동 1시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찔끔찔끔 채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중에 관심 있는 분야 혹은 관련 있는 분야에서 그것과 연관된 단체에서 3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런 생기부 요소 하나하나가 내가 대학에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었고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무것도 허투루 하지 말고 다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책을 제작하는 거니까 국어 교육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책을 그냥 일반 문자책을 접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봉사활동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자소서에 적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련 있는 단체 찾고 만약에 찾기가 어려우면 인터넷 사이트 돌아가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 찾기가 어려우면 뭐 실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혹은 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혹시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던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안 도와주실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2학년 때 또 했던 외부 활동인데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복지관 수련관에서 홍보단을 모집을 한다는 내용을 듣고 2학년 때 지원을 해서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 영상을 제가 아까 UCC 대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국어교육과는 어찌 보면 상관없어 보이는 영상 관련해서도 관심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서울시의 축제가 있으면 그걸 홍보 영상을 만들고 뭐 시장님이 오시는 토크 콘서트가 있다. 그럼 거기에 오프닝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행사 진행하고 홍보하고 영상 만들고 이런 동아리였는데 영상을 만들 때마다 여기서 봉사 시간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저는 서울시 청소년 홍보단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생기부에 동아리란에는 적을 수 없지만 외부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란에는 적을 수 없지만 봉사활동에 서울시 청소년 홍보단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기부에 증거가 남는 거니까 교수님들이나 입사관들이 보고 아 얘는 이런 활동을 했구나 혹은 자소서에 써도 제가 근거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 100% 신뢰가 가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봉사활동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봉사 215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게 많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왕 할 거면 채울 때 뭐 지하철 봉사 이런 걸로 채우지 말고 자기와 관련 있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생기부에 남는 증거 같은 거니까 그런 한 줄을 의미 있게 남기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조차도 남들이 신경 안 쓰기 쉬운 항목이지만 여러분들은 애를 써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거는 독서를 채우는 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독서는 분량 제한이 아마 엄청 넓었던 걸로 기억해. 다른 것들은 다 조금 들어가고 세트도 조금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읽은 만큼 다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학원 숙제를 하고 대회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책을 그냥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채웠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글쓰기 대회들 있죠. 독서록 대회 같은 거 그런 거 나갈 때 독서를 한 번에 해결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은 책 같은 거 발췌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책을 찾아서 읽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보면은 뭐 인문, 과학, 사회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뉘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골고루 읽는 것도 좋고 저는 아까 보면 과학 환경 독후감 대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나가서 읽은 과학 도서로 과학란을 채우고 교과서에 나온 책들을 찾아서 읽은 걸로 사회란을 채우고 제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인문 분야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서 인문란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회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율동아리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 책을 읽고 토론해보자 라고 하면 제가 책을 읽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서는 다른 활동을 준비하면서 함께 채워나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0권 읽겠다라고 하면 대회를 준비하면서 읽으면 2개를 한꺼번에 생기부에 2항목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게 되는 건데 제가 그냥 10권 읽겠다 하면은 따로 독서란을 위해서만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도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자기는 아직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을 해보면서 뭐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았다, 진로 탐색을 했다 라는 정도도 괜찮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나 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난 없으니까 뽐낼 그런 것도 없고 관련 있는 단체도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사소한 거에서 다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항목도 허투루 하지 말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는 그렇게 했고 너무 빠른가요? 빠르진 않죠. 일단 생기부 내용은 대충 이렇게 끝났고 학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1학년 때는 종일반에 있었고 2, 3학년을 별반에 썼거든요. 근데 저도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놀 시간도 없이 바로 7주 들어와서 바로 계속 진명을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때쯤에 막막하고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뭔 말은 하는데 내가 입학은 안 했으니까 뭔 말인지는 모르고 여기서 저도 선배들이 이런 말 할 때 엄청 작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들었으면 그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은 집에 가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밥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되게 탈출하는 기분이고 무슨 이벤트 있어서 이렇게 7층 올라오면은 그래도 자습실에 안 있으니까 조금 앞에서 길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저걸 안 듣고 자고 있지만 그래도 저게 점심시간까지는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중3 때 그러고 고1 때도 막 자습실에서 떠들고 막 이래서 쌤한테 혼나고 숙제도 잘 못해가고 이랬는데 2학년 올라가서 그러니까 저는 별반에 제일 늦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친구들 보면 다 1학년 중순쯤에는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늦게 올라갔기 때문에 별반에 조금 늦게 적응한 케이스인데 2학년 때는 이제 별반 조용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학원 많이 안 나오고 많이 자기도 했는데
3학년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 고3 조금 먼 얘기긴 한데 먼 얘기라서 더 안 믿길 수도 있는데 고3 때쯤 되면은 진짜 방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진짜 집에서 잠만 잔다고 싫다고 진짜 학원에 있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고3 때쯤 되면은 아니 어차피 집에 가서 잠만 잘 건데 왜 집에 가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은 막 뭔 개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학원이 더 편해져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물론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때 되면 이제 3년 동안 나랑 고생하고 1학년 때 와 그런 일이 있었지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처음 들어올 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같이 지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옆에 앉은 친구들도 다 아는 친구들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변호반이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조퇴도 잘 안 하고 그냥 10시에 나가는 게 귀찮아요. 그리고 그냥 1시간 반 더 하다가 그냥 남들 갈 때 같이 집 가면 되지라는 마인드가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괴롭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숙제 밀리는 거 괴로워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지명 좀 슬프긴 한데 지명이 익숙해지는 게 조금 슬프긴 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러면 일단 안쓰럽긴 하지만 저는 편하니까 지금 조금만 견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명이 숙제량이 많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뭐가 싫었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서도 문제집을 푸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옆에서 막 친구들이 막 아 너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을 가고 싶고 시험을 잘 보고 싶고 그러려면은 학교에서 놀 수는 없는데 문제집을 풀어한 상황이 있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시선 때문에 뭔가 문제집을 꺼내기가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중학교 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중3 때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일단 그런 반응을 저한테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처음부터 그냥 딱 아, 쟤는 공부한대 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막 친구들이랑 잘 못 놀 것 같고 못 어울릴 것 같고 혼자 다녀야 될 것 같고 이런데 한번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놀 때는 너 놀아? 이러면서 같이 놀아주고 공부를 하면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막 저 공부해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3월이 지나고 친구들도 익숙해지면 쟤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때는 노는 애라는 이미지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도 학교에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딱 참으면은 그 뒤에 3년이 편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은 같이 놀자고 와서 건드는 애도 없으니까 학원 숙제는 학교에서 할 수 있고 학원 숙제를 학원에서만 하기에는 엄청 많은 양이잖아요. 그쵸? 저는 중3 고1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걱정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진짜 편해지니까 놀 때 안 끼워주지 않거든요. 너는 왜 공부하다가 놀러와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나쁜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일단 저랑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친구들도 제가 공부하는 걸 존중해주고 놀 때는 같이 놀아주고 이런 거니까 이게 그냥 첫 번째 팁이라면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학원 생활 지금 저는 일요일에도 다 나왔었는데 자발적으로 나온 것도 있고 걸려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냥 학원에 익숙해지고 싶어서 일요일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변호사는 얘기했고 상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상담쌤이랑 엄청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되면은 마지막 내신 챙기느라 엄청 힘들고 이럴 때 쌤한테 가서 쌤 내신 너무 힘들어요 어떡해 이러면 쌤이 수민아 좀만 참자 마지막이니까 좀만 참자 이러고 또 상담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이유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보다 많이 볼 분이잖아요. 많이 뵐 분이잖아요. 그리고 원서를 쓸 때도 도움을 주실 분이니까 많이 뵙고 저를 많이 또 쌤도 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그래서 뭔가 활동을 준비할 때도 너는 이런 활동이 맞을 것 같다. 너는 이런 봉사활동이 맞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잘 해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상담을 할 때에도 뭐 그런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실 수 있고 공부 관련된 거에서도 저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되게 맞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어렵겠지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질문도 드리고 많이 친해지시면 고3 학년 올라갈수록 더 편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담 안 가지고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부담 안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 제가 했던 것처럼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끝인데 질문 있나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하면 이거 점심시간까지 끌 수도 있잖아요. 빨리 아무거나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은 기회는 끝나요. 응. 고등학교 때 무슨 반이었어요? 무슨 반? 별무반인지 MR5인지 4인지. 아, 그거 아마 여러분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문이과가 아직 아닌가? 안 합쳐져 있나? 근데 1학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2학년 때 영어는 계속 2인반이었고 2학년 때는 수학이 2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문과가. 그래서 A반, B반 나눠서 저는 B반이었고 국어는 지금은 없어진 반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좀 국달반이어서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또 뭔데? 아무거나 쥐어 짜내야지 얘들아. 내신 어떻게 챙겼냐고요? 내신은 중학교 때 챙겨봤던 사람들이면 더 그대로 하거나 더 꼼꼼히 하면 될 거고 저는 중학교가 엄청 빡세고 공부 잘하는 데여서 거기서는 10등 안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막 몇십 등도 해보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래서 별로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시험을 내가 만약에 100등 하면은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100등을 받을 만한 공부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첫 시험에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한 자릿수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애였구나. 그럼 나도 이제 다음에는 또 내가 만약에 9등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뭐 7등까지 올려봐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전교 7등을 받을 만한 그런 양의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가짐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뭐 70% 졸업했던 애도 서울 4년제 막 홍대 가고 막 이럴 만큼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잘 해왔던 친구들이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이전에 만약에 중학교 때 내가 공부랑 조금 거리가 멀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진명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중3 여기 7주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를 착실하게 조금은 밀릴 수 있게 저도 밀렸어요. 근데 착실하게 해내면은 그냥 전국에 있는 중3들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한 축에 속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상식적인 공부량일 수도 있겠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누가 이 정도는 적당하네 라면서 숙제를 하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힘들겠지만 소화하고 나면은 저는 딱 본 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볼 가장 공식적인 첫 번째 시험은 3월 모의고사거든요. 저는 중3 때 겨울방학 때 그렇게 했던 게 3월 모의고사에서 딱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얼마 좀 남았잖아요. 보름 정도. 그때만이라도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은 수업 진짜 진부한 얘기인데 왜 진부하냐면 할 얘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받아 적고 필기하고 그 다음에 잘 외우고 그다음에 그 내신 기간 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그냥 시험 기간 아닐 때보다는 공부량이 학원에서 시키는 게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줄어들었다고 좋아하거나 그렇게 편하게 지내지 말고 제가 그만큼을 더 채우라는 시간이거든요. 수업 시간이 줄어들면 비는 시간 동안 내가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비는 시간 동안 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나요? 그래. 내신은 그러니까 진짜
좀 스트레스 때문에 살짝 죽을 것 같은 거 빼고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내신이라는 게 관악구에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쉬운 학교는 쉬운 대로 어렵고 내신이 어려운 학교는 어려운 대로 어려워요. 쉬우면 한 문제 차이로 틀리고 혹은 내가 한 문제를 틀렸는데 쟤는 3.8점짜리를 틀리고 난 4.2점짜리를 틀리면 내가 쟤보다 등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한 등수 차이로 등급이 갈리면 내 전체 등급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등급 하나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내 전체 내신이 바뀌는 거고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0점 몇 차이가 대학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너무 부담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에 조금 대비를 하려면 그만큼 꼼꼼히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정이 뭘까? 그러니까 저는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강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강만 들은 게 아니라 인강을 진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전 EBS밖에 안 들었거든요. 다른 거 돈 내고 듣는 거 하나도 안 듣고. 그러니까 EBS를 들으면 좋은 이유가 거기는 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분 학교에서 내신을 낼 때 나는 여기서 꼬아낼 거다. 학생들은 여기서 실수를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신에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거를 꼬아낸다고 했는데 정말 나왔구나.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한다 했는데 나는 긴장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어차피 다 기본적인 공부량이 채워진 이후에는 함정에 걸리느냐 실수를 하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우면 내가 선생님 수업만 듣고 뭔가 채우기 어렵다 싶으면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이 어려운 학교는 어려운 대로 조금 더 지역적으로 봐야 되고 더 많은 범위를 봐야 되고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내신은 진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꼼꼼함인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다들 점수가 거기기 때문에 내가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내가 이 함정에 안 걸리는 게 내가 그리고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력 좀 많이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지쳐요. 내신을 챙기다 보면.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 친구들 중에 1학년 때 1점대 내신 받아놓고 너무 힘들다고 2학년 때 포기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엄청 아깝잖아요. 1년 반만 더 고생하면 되는 건데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일단 챙겨놓으면 내가 그만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꼭 애써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안 나왔더라도 점점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인 추이인 거니까 그래서 1학년 때 안 나왔다고 낙담하지 말고 나도 올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진짜 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주위에 보면은 1학년 때 막 2점대 막 이렇게 받았는데 3학년 마지막 시험에서 막 올 1 받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저도 진짜 제 친한 친구 중에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못할 건 없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나요? 응. 그러니까 1학년 저는 이제 성적이 조금씩 떨어진 케이스인데 1학년 때 전교 1등 찍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처음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저는 한 번도 이제 그런 등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중학교에서. 근데 진명에서 공부하고 나서 제가 3월 모의고사를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하면 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한 자리 등수를 받을 수 있는 애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한 결과로 중간고사 때 전교 4등을 받았고 1학기 때 전교 4등을 받았고 내가 전교 4등도 찍을 수 있네? 이러면서 2학기 때는 더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찍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해져서 나를 더 채찍질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첫 시험을 못 보더라도 정신력을 챙겨서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찍어놓으면 좀 마음을 챙기기 편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못 찍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주제가 너무 좀 전문적이고 이런 거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친한 친구들 모아놓고 내가 다 할게 이러고 한 경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4번대 동아리나 그러니까 교사준비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면은 꽤 있어요. 그래도 한 학년에 몇 명쯤은 무조건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수소문해서 모으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밖에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랬는데, 혹시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으면 공문 프린트해서 교실 돌아다니면서 저는 뭐 인권과 관련된 소모임, 인권과 관련된 자율동아리를 만들 거다, 그런 예정이다, 그러면 이 번호로 문자 주세요라고 해서, 제 선배는 진짜 그렇게 붙이고 다녔고 제 친구들도 그걸 보고 연락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실 돌아다니면서 공문 붙이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내신이랑 수능 병행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지랑, 두 번째는 그냥 리더십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려 하는데, 그게 제 활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정도로, 뭐라 해야 되지? 제 일상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까요? 첫 번째는 수능이랑 내신이랑 왜 병행하기 어렵냐, 문제 유형이 완전 달라서 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달라요. 그냥 내신은 지엽적으로 나오는 거 거의 암기식이면, 수능은 좀 내가 문제 풀이 능력을 조금 길러야 되는 시험이라서. 근데 수능은 아직 고3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수능을 맛본다는 거 이제 모의고사 개념밖에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내신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수능의 범위는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는 범위니까, 내신을 준비하면서 그런 개념을 탄탄하게 쌓고, 내신 기간에는 그 개념 이외에 제가 또 꼼꼼하게 함정 같은 걸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내신 기간에 신경을 써주고, 나머지 그런 기본 베이스는 수능이랑 내신이랑 똑같으니까, 진짜 기본 면에서는 수능 내신 똑같고, 내신 기간에는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수능 다가와서는 기출문제 풀면서 준비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원에서 하는 거 따라갔고, 학원에서 나눠주는 기간대로 따라갔고, 학원에서 학교 내신 대비 해줄 때는 내신 준비하고, 나중에 내신 다 끝나고 나서, 혹은 고3이 되는 겨울방학에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내가 혼자 공부할 때는 학교 공부를 하고 학원 숙제를 하면서 수능 부분에 채워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것만큼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 활동 관련된 내용은 제가 2학년 때 외부 활동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국립국어원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거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는 자기 역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해냈다고 할 수는 없는데, 2학년 때 한창 활동을 많이 할 때 성적이 가장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시간이 만약에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다면, 나머지 그런 조금 남은 시간에 자기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못 채울 양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내신에서. 그래서 학교 내신은 진짜 하루 전, 이틀 전까지도 완성시켜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 활동이 만약에 내가 그거를 하면 일상생활에 엄청 차질이 있고 공부를 아예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조절을 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진짜 냉철하게 판단해서 못하겠으면 조절을 하는 거. 저는 일단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체력이 어떤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밤을 새면 시간이 6시간이 나는데?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 꽉 찼을 때 발로 밟으면 공간 엄청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쥐어짜면 시간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느꼈고, 그래서 대학을 가는 건 항상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힘들게 하면은 시간도 둘 다 챙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하겠지만. 또 질문 있나요? 해결됐나요? 리더십. 또 질문이 있나요? 시험을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학원에서는 아마 3주 전부터 내신 대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저는 한 달 전부터 조금 그래도 내가 한 달 후에 있을 기말고사를 보려면 얼마큼을 공부해야 된다를 대충 잡아놓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강을 얼마나 들어야 되고, 문제집은 얼마나 풀어야 되고, 내가 이건 부족하니까 좀 일주일 시간을 여기에 많이 할애를 하려면 다른 과목은 그 전에 끝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한 달 전에 세우는 게 충분한 것 같아요. 주요 과목 아니어도 공부해놔야 돼요. 그 기술과정이나 일본어 이런 것들을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나 연대나, 이제 남자분들 상관없겠지만 이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머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다 챙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교과서 한번 읽어봐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과정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 잘 때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저만 보고 수업을 하실 정도로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기술과정에 따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시험 전날에 한 2시간 잡고 교과서 2번 읽었는데도 100점이 나올 만큼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학교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봤을 때 이제 시험을 보면 볼수록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내시는 걸 좋아하구나 라는 게 잡히거든요, 시험을 열심히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과정 시험 아예 안 듣고 시험 전날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는 건 내가 나중에 공부할 시간을 줄여주고 공부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 수업은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미술 같은 경우에도 내신에는 성적이 잡히는 거니까. 필기는 어느 정도예요? 필기는 그거는 공부 방법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중3 1학년이니까 이때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이유가, 싫은 거 하라 그러면 엄청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건 공부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필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림 그리고 필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은 과목인데, 만약에 저는 이게 문과라서 과학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구과학은 공부를 하면 그림을 그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싫어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지구과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주객전도가 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영어가 너무 싫은데 내가 필기를 너무 잘하고 싶어. 내가 필기를 잘해. 그러면은 영어 필기가 제일 잘 되는데 막 기분 좋고 싶은데 그럼 영어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영어를 괜히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 수학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미적분 제일 싫어했어요. 저는 제일 못하고 제일 싫어했는데, 미적분에 그래프 그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답을 하면은 제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게 되면,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찾으면은 되거든요. 이거 항상 비유를 들어줄 때 저는 브로콜리 비유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브로콜리 누가 고추장 없이 100개 먹으라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그게 공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거는 초장 같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장 찍으면 좀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초장 찍은 브로콜리도 먹기는 괴롭겠지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필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필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필기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담아 듣고 다 적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진짜 농담까지 다 받아 적는 애가 있었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었거든요. 그건 안 맞았고, 농담 받아 적을 시간에 다른 거 그냥 조금 더 자세히 받아 적겠다라는 주의여서 그 정도의 여러분들의 편차만 있는 거지, 선생님 말씀은 일단 내신은 선생님이 내는 거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수능 국어 문제 낼 건데 내가 수업하면 엄청 열심히 들을 거잖아요. 그쵸? 내신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니까 그 선생님 말씀이 바이블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말씀은 다 열심히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 필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면 좋고, 공부할 때는 나한테 맡게. 해결이 되셨나요? 또 질문이 있네요. 뒤에 내신 끝나고 그러니까 내신 끝나고 잊어버리는 내용은 내신에만 필요한 내용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렇게 함정을 파고 엄청 지엽적으로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막 벼락치기로 외우면 다 까먹겠죠. 근데 찬찬히 3주 전부터 채워오다 보면은 그렇게 막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까먹지는 않아요. 만약 벼락치기가 아니면. 그리고 기가 같은 경우에는 까먹어도 돼요. 이 정도면 해결된 것 같죠? 적성 언제 어떻게 찾았나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활동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게 재밌네? 라고 하면은 자세히 찾아보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선생님 차례가 있으니까. 쉬는 시간 없는 아, 선생님 저희가 선박 아 네 감사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